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Pay yourself first. 나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소비하라. 조금은 하워드 얘기한 대로 쓸 거 다 쓰고 투자나 저축하겠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같은 날 입사한 내 옆에 앉아있는 동료하고 나하고 퇴직연금이 정말 몇 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캐차스토리의 조이스. 하워드입니다. 하워드 조금 뭐 대단한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요즘은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저희 월급쟁이기 때문에 저축 안 하면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니어 때는 사실은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적금 정도만 했었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부터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요즘은 특별히 또 정보가 워낙 많고 재테크할 수 있는 상품들도 많이 있고 해서 오늘은 좀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도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오늘 저희가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금융 전문가 메리츠 자산이용의 배상환 전무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별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전무님은 평생 약간 이쪽 관련해서 일을 하셨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직장인들이 정말 많이 하는 재테크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잖아요. 네. 뭐 잘 알지도 못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든지 뭐 흔히들 이거 너한테만 알려줄게 이런 정보 듣고 그냥 몰빵 투자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특히 그 코로나 직후에 시장이 급락했다가 막 급등을 할 때 소위 포모라고 하잖아요. Fear of missing out. 무슨 말이냐면은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있는데 나만 소외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서둘러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에 뛰어든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시장이 요새 조정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아마 그런 주린이 분들이 아마 호되게 비용 치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투자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을 지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내일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맞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맞춰보겠다고 사고 팔고를 반복해서는 절대 투자에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기 투자로는 뭐 운이 좋아서 한두 번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운이 좋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단기 투자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요, 오를 때는 조금 오르면 팔아버려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내가 잘 모르고 투자했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손실을 보고 팔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벌 때는 푼돈 벌고 떨어졌을 때 손실은 계속 누적돼서 결국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산 투자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혹시 옛날 그 우화 중에 우산장수 형하고 그 소금장수 동생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세대 차이인지 어렸을 때 동화. 저는 못 들었어요. 저보다 한참 무슨 어리니까. 얘기냐 하면 비가 와야지 장사가 잘 되는 우산장수 형이 있었고 동생은 햇빛이 쨍쨍해야지 소금 만들어서 파는 소금장수 동생이에요.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누구는 장사가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수입이 들쑥날쑥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이 두 형제가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날씨하고 상관없이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분산 투자를 잘 설명하는 우화라고 할 수 있어요. 주린이 여러분들이 한두 종목에 그냥 대박 쫓아서 몰빵 투자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카지노에 내 돈 들고 가갖고 계속 올인하는 거예요. 한두 번 운이 좋아서 돈을 벌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계속 운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투자에 성공한 분들 있죠. 대표적으로 워런 버핏 같은. 그렇죠. 네. 워런 버핏 같은 분들은 다 이런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 지켜서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과연 장기적인 게 얼마나 장기적인 거예요? 장기라는 거는 뭐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보통 한국 분들, 그 주린이 분들 얘기할 때 저 이거 6개월 이상 장기 투자 할 예정이에요. 1년 투자할 거예요. 그거는 절대 장기라고 할 수 없어요. 6개월, 1년 주가 아무도 맞출 수 없습니다. 장기 투자라 그러면 적어도 5년, 10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5년, 10년.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그러니까 연차 또는 네.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재테크를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될까요?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부터 얘기를 해보면은요, 상대적으로 수입은 좀 적을 것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쓰고 싶은 것도 많고, 아무래도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축이나 투자할 여유가 별로 없겠죠. 결혼하고 나면 육아, 교육 문제, 주택 문제, 그렇죠. 뭐 이 돈의 목적이 다른 자금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 내가 필요한 시기라든가 목적에 맞춰서 자금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좀 관리하고 투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보자면은 당장 뭐 내년에 써야 되는 자금인데 그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이런 거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좀 더 계획적으로 구분해 놓고 써라. 그렇죠. 저희 딸이 예. 분명히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 연봉이 당연히 그렇죠. 적어도 1, 2%는 조정이 되잖아요. 너 얼마이니? 그럼 돈 없어. 저축할 돈이 없다고 징징거려요.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저희가 조언을 해야 될지 좀 브레인워시 좀 시켜주고 싶어요. 가득하게 먼 세상 얘기일 것 같아서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워드, 지금 우리가 몇 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죠? 흔히 100세 시대. 하워드 시대는 아마 120세대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이게 지금 젊은이들은 대부분 100세 넘겨서 살게 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내 수명이 늘었다 그래서 은퇴 시기도 늦춰지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땡겨지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슬프다. 노후는 스스로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거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나중에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시간의 싸움이에요.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복리라는 거는 이자에 이자가 붙었는데 그 붙은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고 그래서 이게 내가 투자한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눈덩이 굴러가듯이 막 나중에 크게 불어난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리의 효과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기에는 복리의 효과를 느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완만하게 선형으로 이렇게 증가하던 나의 자산이 시간이 상당히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눈덩이 불어나듯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세, 120세대, 120세, 130세를 위한 노후를 위한 뭔가 저축을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우선은 내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목돈으로 얼마를 목표로 내가 모아야 되겠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막상 노후에 그 목돈을 헐어서 사용을 하면서 내가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내가 모은 목돈이 헐어서 조금씩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돈 이렇게 꽃감 빼먹듯이 팍팍팍 빼먹는 느낌? 있으면서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노후에는 따박 나오는 연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상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네. 연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혹시? 연금 하면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이게 그 OECD에서 권고하는 소위 선진국형 3층 연금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연금이 서로 보완을 하면서 나의 노후를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맨 아래에 있는 국민연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 당연히 가입돼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층에는 직장에서 가입해주는 퇴직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분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은 그냥 직장인이라면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냥 내는 거고. 강제 가입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퇴직연금은 말 그대로 퇴직했을 때 이제 퇴직금 형태로 받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요즘 제가 좀 듣는 것 중에 뭐 DC형, 뭐 DB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말이 좀 어렵긴 하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DB형이라는 거는 회사가 운용해서 알아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DC형이라는 거는 운용의 주체가 본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예금으로 운용을 할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펀드로 운용을 할지 좀 공격적인 거네요. 그렇죠. 네. 이런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이라는 건 퇴직 이후에 받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초장기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작은 차이가 나중에 은퇴했을 때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같은 날 입사한 내 옆에 앉아있는 동료하고 나하고 나중에 은퇴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이 정말 몇 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신경 써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은 내가 DB인지 DC인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시간 내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선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이거 회사에 물어보는 건가요? 그렇죠. 인사 쪽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어. 그리고 DC형이라면 정말 중요해요. DC형이라면 내가 어느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내가 권해드립니다. 정말 오늘 저는 저를 탓하며 듣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골치 아파서 DB형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전 주식도 너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거. 물론 그 성향상 투자를 하고서는 매일 가격 변하는 거 들여다보고 1, 2%만 떨어져도 나는 잠을 못 자는 성격이다. 그런 분들은 예금으로 운영하셔야 돼요. 절대로 가격이 변동되는 소위 금융투자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좋지 않죠. 그렇죠. 정신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럼 개인적으로 드는 개인연금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개인연금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개인적으로 내가 가입을 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해서 납입하고 운용하는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연금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 상품으로는 변액보험, 종신보험, 유니버살보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연금저축 신탁이라든가 연금저축펀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상품이 있어요. 근데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될 상품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국가에서 굉장히 다양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가면서까지 가입을 장려하는 상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인데요. 연말 가까워지면 미디어에서 연말정산 때 세금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굉장히 많이 다루는 상품인데요. 맞아요. 쫙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그냥 잊어버리고 있다가 연말 되면 싶어서 그냥 막 급하게 납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한도가 주어져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걸 태울 수가 없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연말에. 그래서 이제 제가 권하는 방법은요. 급여 때 맞춰서 자동이체 설정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내가 한도껏 다 채울 수 있도록. 이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써야 되는 소비가 급하다 보니까 노후를 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Pay yourself first. 먼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노후를 위해서 먼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소비하라. 조금은 하워드 얘기한 대로 쓸 거 다 쓰고 투자나 저축하겠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이게 세금 환급을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금 환급 받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세금 환급 받는 건 일회성 혜택일 뿐이에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매년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신경을 써서 나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좋은 펀드를 선택을 하고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중요하다고 했죠. 그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투자를 해나간다면은 나만 100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후 자산도 100세까지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전문의 진짜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직장인들이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렇게 연금 가입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잘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직장인들이 연금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를 좀 정리해서 한마디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 시대의 큰 지성인 이효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여러분, 노후는 그냥 훅 옵니다. 이거는 미리 준비한 사람만이 풍요로운 은퇴 생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지 마시고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